자, K뱅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K뱅크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처음 살펴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규 상장 듣게 K뱅크 주주분들이 참 많이들 투자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가도 되는 건지, 코스피는 이렇게 훨훨 날아가는데 K뱅크는 왜 재미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K뱅크가 나중에 2만원, 3만원 갈 때까지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뱅크가 최근에 반등세가 좋아요. 1, 2, 3, 4, 5, 6, 7, 8거래일째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상에서도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업 신호가 나오면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아주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간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쉽게 말해서 락업돼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이 언제 풀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크게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가 있어요. 얘네들이 3월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일단 한 달짜리 물량이 8% 정도 지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8%, 그 다음에 3개월짜리 물량이 1%. 자, 보면은 이게 딱 들어봤는데 3월달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에 의무 확약 보유 기간이 끝난 락업 물량들이 4월달에 풀리면서 5월달에 좀 떨어졌고요. 자, 6월달, 이번 달에 풀릴 물량이 얼마다라고 그랬습니까? 1%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죠. 자, 그런데 보통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항상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 그러고 나서 그 기간 뒤에는 다시 떨어지는 성격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기업별로 좀 다르겠지만 한 2, 3년 동안은 건들지 마라라는 속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락업 물량들 때문입니다. 자, 물론 신규 상장 중에서 제가 APR이라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든 자식은 다 필요 없고 오르는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상장하고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한 그냥 스테디한 정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당장 우리가 꼭 사야 되겠어? 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저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전망들을 아주 밝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은행 지점을 내방하는 일들이 간소화가 되고 적어지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에 은행 방문해가지고 은행 업무 본 일이 얼마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소한 업무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신용대출을 받을 때 수억 원을 대출을 받을 때도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죠. 자, 우리가 내방을 해가지고 직접 은행 방문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기업에 대한 업무들, 그 다음에 뭐 심사 업무들, 서류 업무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은행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만 인터넷 은행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보면요. 자, KB금융 어때요? 여러분들 KB금융 주가 보셨나요? 자, KB금융. 자, KB금융 주가 한번 보세요. 야, 죽이죠? 2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18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물론 금융주들이 재미난 성격의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전통적인 은행주들, 금융주들은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금융주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금융주들의 주가도 낮아진다라는 그런 성격들이 강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KB은행이 아니잖아요. 금융지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자산운용도 하고 있고요, 상품 판매도 하고 있고, 예대 마진만 먹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아니죠. 금리가 높든 낮든 간에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금리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요즘은 성장주가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에 우리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저평가받은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지금 당장의 금융주들, 반도체 종목들 이런 애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대에는 시간 이꼴 뭐냐면 비용입니다. 시간 이꼴 비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너네들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너네들 주주의 환원 정책이 있어? 너네들 배당을 해? 너희들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 너희들 주가가 지금 당장 오를 만한 이벤트가 있어? 라는 질문들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이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은행에 맡겨봤자 마진이 없는데 굳이 뭐 닥달할 필요 있을까? 막 냅두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K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뱅크 이런 애들도 보면은 주가가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고금리 저금리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들이 상장을 처음에 도모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상장할 때 당시에 주가 수준도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5,000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단순 주가로만 봐서는 안 되고, 얘네들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고 얘네들이 발행된 주식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됩니다. 그죠? 3조 가까이 되는데 얘네들의 지금 PER이나 PBR 봤을 때 이게 저평가다라고 할 만큼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띄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계산했을 때는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라는 인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엎침대 덮친 격으로 최근에 개인들의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터넷은 뿐만 아니라 대출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신규 취급 중단하겠습니다. K뱅크에서 한도 줄입니다. 그 다음 카카오뱅크도 2억 4천까지 했던 거 1억까지 줄입니다. 토스도 3억 해주던 거 1억까지 줄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인터넷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K뱅크도 지금 뭐로 먹고 살았냐면, 여러분들 업비트라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가 한 5군데가 있는데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업비트랑 빗썸이 양대 산맥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1거래소 1금융사 지금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K뱅크는 업비트랑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거래소 탑2 중에 하나인 업비트와 연동을 하면서 얘네들의 지금 예금의 한 20% 내지 30% 정도는 업비트를 거치는 자금들이 대다수더라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인한테 해주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높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매우 낮아요. 50%까지 확대하겠다라 그러는데 기업대출 비중이 지금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내외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실 건데 어떻습니까? 직장인 월급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이랑 내 가게 매출 1억 나오는 회사, 내가 자영업을 한다. 어디가 대출이 더 잘 나옵니까? 직장인 4대 보험 들고 1억 받는 분들이 대출 더 잘 나오고 금리도 낮죠. 이 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억 매출이 난다고 하더라도 비용 떼고 광고비 떼고 뭐하고 나면 사실은 많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에서는 금리도 좀 비싸고 한도도 많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새를 인터넷 은행들이 비집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훨씬 돈이 되고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계대출로만 우리의 실적을 메꾸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은행사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더라 라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은 결국은 은행권들, 금융권들에서의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업비트랑 K뱅크 재계약이 지금 4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금융 1거래소에 대한 제도를 조금 완화해 줄게. 너희들 거래소가 여러 은행들과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일부 다처제 구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업비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K뱅크를 써도 되고 뭐 농협은행을 써도 되고 국민은행을 써도 우리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K뱅크가 업비트를 통해서 얻어가고 있었던 이익은 나눠 먹기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기술적인 분석 보기 앞서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는 내용들 광고 영상 딱 5초만 한번 보고 오시면요, 보고 오실게요. 네, 잘 보셨나요? 자, 저는 유료 리딩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저도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종목 추천들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최근에 우리 사막 콘덴서 96%, LG CNS 114%, 나무기술 102% 정말 많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K뱅크 주주분들은 K뱅크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섹터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수익 볼 수 있는 공간들 만들어 놨으니까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일단 2시간 봉 차트인데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차트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만 풀기에는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눌림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바닥에서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누굴 위한 모습이다? 결국은 락업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그죠? 락업 물량이라고 한 건 보호예수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얘네들이 어차피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잡는 제자리로 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저점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이저들의 의도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지금 좋은 신호가 업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대한 확인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뱅크 주주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7,000원대 유지되어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샀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수익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구독자분들마다 매입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 제 직통번호로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휴대폰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K뱅크에 대한 매입 단가 그 다음에 수량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더 사야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종목 진단 필요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광고 보셨던 실전 매매방 한번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실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K뱅크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